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만 주법과 국어 능력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간고사를 치렀었죠.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그 2학기 후반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성신여대는 15주차 수업이죠. 그래서 16주차 수업을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립대학교가 15주차 수업을 하는데 어쨌든 성신여대도 15주차 수업을 하는데 8주차에 중간고사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8주차 그 다음에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8주차 중간고사를 치렀고요. 9주차 이제 그러니까 한 학기 후반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지만 후반기에도 새 마음 새 뜻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큰 이슈인 그 다음에 이슈인 과제를 광고를 해야겠군요. 자, 우리 과제는 11월 27일까지죠. 11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및 국어 어문 규정 다 해당합니다.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같은 거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30개를 모아 오시는 겁니다. 30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방송 자막 같은 것 그런 것들 단톡방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사문 이런 거 괜찮아요. 저기 인터넷 기사문 이런 것 그런 거 찾아가지고 그래서 30개를 이제 모아 오셔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것이 틀렸고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앞에 틀린 것, 그 다음에 화살표 뒤에 고친 것, 사진 놓고요. 앞에 틀린 것, 그 다음에 뒤에 고친 것, 이렇게 해서 30개를 그렇게 모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7일까지 그 교육 시스템에 우리 과제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서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맞춤법 오류 이런 거 틀린 것 이런 거 하면은 쫙 떠요. 쫙 뜨는데 그런 거 모아 오시면 너무 쉽게 모아 오는 거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박진영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저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2016년 2학기부터 이 성신여대 수업을 했는데 제가 그거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 거 많이 들어간 것이나 하여간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 있으면 그거는 저기 감점 대상입니다. 감점 대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신 것 그런 것을 위주로 직접 찾으신 것만 그렇게 30개를 모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요 수업을 듣는 의의도 있고 여러분들 발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춤법 틀렸다는 것 그거 저 서핑해 가지고 그냥 모아오지 마시고 많이 쓰는 것 모아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은 것 30개를 모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9주차 수업. 자, 오늘은 저기 3교시까지 오랜만에 3교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9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3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글 맞춤법 21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20항 지금 현재 다룬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근에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 어근에 접사가 결합했을 때, 그때 어근을 밝혀 적느냐, 발음대로 적어서 밝혀 적지 않느냐. 발음대로 적지 않는 게 어근을 밝혀 적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 적느냐, 밝혀 적지 않느냐, 요 문제에 관해서 계속 배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나 음이 붙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근을 밝혀 적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졌는데, 자 21항 보시면은 이번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예요. 자음으로 이나 음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였죠. 그렇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간을 앞에 있는 어간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이 2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항 보시면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명사나 용언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어간이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갑지다 있죠? 갑지다 같은 경우는 갑 플러스 지다. 지다가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호찌다 역시 지다가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넋두리, 두리가 자음으로 디귿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빛깔, 깔이 쌍기역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옆댕이, 댕이
디귿의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입사귀, 사귀가 시옷의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결합하면 앞에 있는 것을 발음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 2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2번 보시도록 할까요? 2번 보시면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을 보겠습니다. 낚시, 시가 붙었군요. 늑정이, 늑다에 정의가 붙었군요. 덥게, 덥다에 개가 붙었군요. 뜻개질, 뜻다에 개질이 붙었군요. 개와 질이 붙었군요. 각작각작하다, 각 리을 기억에 그 다음에 작이 붙고 각 리을 기억 각다에 작이 붙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역시 작이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각작거리다 역시 작이 붙었고요. 뜻적거리다 적이 붙었고 뜻적득적하다 적이 붙었네요. 국다라타 다라타가 붙었고 국직하다 직하다 그 다음 깊숙하다 숙하다 넓적하다 적하다 높다라타 다라타 늑수그레하다 수그레하다 억죽 죽죽이 붙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다 원형을 밝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작각작하다 이렇게 보시면 요 리을 기억이잖아요. 리을 기억을 다 살려가지고 원형을 밝혀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만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데요. 즉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데요. 자, 1번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리을 기억이나 리을 비읍, 리을 티읕 이런 식으로 그 받침이 그렇게 두 개가 다른 것 있죠. 이런 것을 겹받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쌍기역 있죠. 쌍기역이 붙거나 쌍시옷이 붙거나 이런 거 그런 거 겹받침 아닙니다. 쌍기역, 쌍시옷은 된소리 하나예요. 된소리 하나입니다만 리을 기역, 리을 비읍 이런 것들은 두 개잖아요. 다른 소리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겹받침이라고 하는데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은 이제 발음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짝거리다. 할다가 리을 티읕이거든요. 리을 티읕. 그런데 작이 붙었습니다. 작이 붙었을 때 자,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할짝거리다. 이렇게 하죠. 할짝거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걸로 발음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거 칠판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할짝거리다 있죠? 할다거든요. 여기에 작이 결합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각작거리다. 여기에 요거에 작이 붙었죠. 각작거리다는. 자, 그런데 할짝거리다는 어떻게 발음되나요? 할다 앞에 걸로 발음되네요. 앞에 걸로 발음될 때는 이거 원형을 밝혀 적습니까? 밝혀 적지 않습니까? 밝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할짝거리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대로 적고요. 자, 이거 각작거리다는 어떻게 발음됩니까? 각작거리다는 기역으로 발음돼. 뒤에 걸로. 뒤에 걸로 발음될 때는 어떻게 적습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래서 각작거리다, 각작거리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한자리 있죠? 요거 겹받침일 때 여기 받침의 받침에서는 하나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소리 납니까? 요거 닭이에요, 발음이. 닭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요게 한 자리에 두 개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하고 두 개를 다 발음해 버립니다. 이거는 영어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걸로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요 겹받침 리을 기억이나 리을 비음이나 리을 티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요거는 앞에 걸로 발음하고 있네요. 리을 티읕은. 그 다음에 리을 기억은 뒤에 걸로 발음하고 있군요. 자, 어때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뒤에 게 더 많다고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뒤에 우리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만 표준 발음법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 훨씬 많아요.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외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예요.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기억으로 뒤에 걸로 발음하거든요. 삼 같은 경우도 보세요. 리을 미음이 미음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넓적하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밥다 이런 경우, 그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예외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외를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예, 그래서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앞에 걸로 소리가 나는 게 더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예, 요거는 이제 곁다리로 드린 말씀이고요. 자, 일단은 그 한 자리에 하나만 소리가 난다. 예, 한국어는 한 자리에 하나만 소리가 난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자,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할짝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뒤에 걸로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각작거리다 이런 식으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운 내용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예, 이 둘 중에 하나만 발음이 나는데 앞에 걸로 발음이 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예,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괄호 1번 읽어보겠습니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즉, 그 발음대로, 예,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이것도 널딴데 앞에 걸로 소리가 나는군요. 리을 비읍인데 리을로 소리가 나는군요. 예, 그래서 널따랗다 이런 식으로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널찍하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실쭉하다, 실큼하다, 얄따랗다. 다 말쑥하다는 리을 기억이겠죠. 그 다음에 실쭉하다는 리을 히읗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얄따랗다 리을 비읍, 그 다음에 짤따랗다 리을 비읍, 실컷 리 히읗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앞에 걸로 소리가 나니까 예, 모두 다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널따랗다 있죠? 이건 리을 비읍인데 앞에 걸로 소리 나서 널따랗다로 적지만 넓적하다 보세요. 넓적하다. 같은 리을 비읍인데 예, 넓다 같은 넓다인데 예, 이거는 넓적하다 뒤에 걸로 소리가 나는군요. 그러니까 넓적하다는 어떻게 적어줍니까? 예, 원형을 밝혀서 적어줍니다. 아래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 넓적하다, 넓적다리 이거는 넓다로 비읍으로 소리가 나요. 뒤에 걸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널따랗다 같은 경우는 앞에 걸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동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또 원형을 밝혀 적는 것도 있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적하다, 넓적다리로 적지 않는 이유는 겹받침 리을 비읍 널에서 뒤에 비읍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앞에 걸로 다 소리가 나요. 예, 그런데 예외가 몇 개 있죠. 일단은 밟다 있죠. 밟다 리을 비읍. 예, 우리가 지려 밟는 것. 예, 밟는 거는 무조건 뒤에 걸로 소리 납니다. 그래서 밟다. 예, 그거는 비읍으로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널다 중에 넙죽하다, 넓적하다. 예, 이런 것.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 이런 것. 예, 이런 것만 요거 비읍으로 소리 납니다. 하지만 널찍하다, 널따랗다 이런 거는 또 앞에 걸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예, 앞에 걸로 예, 소리 나는 게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밟다와 그러니까 넓적하다, 넙죽하다, 그 다음에 넙둥글다 요것만 예, 이렇게 비읍으로 소리 난다는 것 예,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걸 아셔야 이거를 좀 제대로 쓸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예, 왜 그런지 원리를 예, 좀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넙치 있죠? 예, 넙치는 여러분들이 회로 많이 먹는 생선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광어입니다. 광어. 예, 그래서 광어는 넓을 광자거든요. 광자가. 그렇기 때문에 넙치는 아마 널다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넙치가 널다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셨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으니까 아셨지. 거의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어원에서 멀어졌습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졌습니다. 예, 본뜻에서 멀어졌어요. 이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본뜻에서 멀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발음대로 넙치라고 예, 그렇게 리을 비읍으로 적지 않고 비읍으로 예, 발음대로만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무 있죠? 올무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옥다에서 왔어요. 올가메다. 예, 그래서 리을 기억 있죠? 예, 거기서 왔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모르셨죠? 예, 모르셨으니까 예, 올무라는 것은 올가미인데 예, 그래서 이제 리을 기억에서 온 것인데 예, 이제 어원에서 이미 멀어졌습니다. 예,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무 이렇게 발음대로 리을 기억으로 적지 않고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냥 그 리을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골막하다 이거 뭐 골다에서 왔겠군요. 예, 아마 저기 리을 히읗에서 온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예, 어원에서 멀어졌습니다. 납작하다 요 납작하다 같은 경우에도 요거 넓다는 있는데 납다는 없잖아요. 날다 없잖아요. 나의 리을 비읍한 그 동사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넓다에서 온 것 같긴 한데 이거 뭐 그 발음도 납다라고 그렇게 예, 리을 비읍 나의 리을 비읍 붙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뭐 하니까 이거 뭐 이미 본뜻에서 완전 멀어진 겁니다. 예, 멀어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발음대로 그냥 납작하다. 리을 비읍으로 적어주지 않고 그냥 비읍으로만 예,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아래서 볼까요? 넙치는 한자어 광어와 대응시켜 볼 때 넓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어원적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다. 그리고 올무,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도 옥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시 어원적 해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올무로 적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옥다 있죠? 옥다 같은 경우는 리을 기역이잖아요. 리을 기역 발음은 기역으로 그 뒤에 걸로 소리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거는 좀 그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겹받침은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런데 리을 기역도 역시 예외입니다. 예, 그렇게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가 예, 그 소리 나는 것인데 예, 뭐 막다 있죠. 예, 막다나 옥다 이런 거 리을 기역 같은 경우에 다 기역으로 소리 나는 겁니다. 막다 락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리을 기역은 예, 뒤에 걸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있죠.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또 앞에 걸로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읽기 교과서입니까? 읽기 교과서입니까? 그 기가 이제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럴 때는 앞에 걸로 또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 교과서가 아니라 읽기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고입니까? 읽고입니까? 예, 이거는 읽고입니다. 읽고. 그러면 닭과 과 있죠? 과 같은 경우에는 예, 달과입니까? 닭과입니까? 예, 그럼 이제 달과로 소리 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나 고 같은 경우에는 다 어미입니다. 예, 동사와 결합하는 어미인데 과 같은 경우에는 체온과 결합하는 조사예요. 예, 그거는 접속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달과가 아니라 닭과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조사가 아니라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하고 결합했을 때만 예, 그때만 또 다시 앞에 걸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 힘든 거예요. 자, 일단은 겹받침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리을 기억은 뒤에 걸로 소리가 납니다. 예외입니다. 예외인데 또 그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또 앞에 걸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외가 돼서 다시 예, 원형으로 돌아온 그 원래로 돌아온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걸로 돌아온 예, 그런 이제 그 하여간 복잡한 예,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도 있는 것도 복잡한데 예외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한글 맞춤법이나 그 표준 발음법이 힘든 겁니다. 자, 32페이지 보실까요? 보시면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명사에 빛깔 예,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한다.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그게 이제 21항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1번 명사는 빛깔이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소리대로 적은 뒤에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은 앞에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원 볼까요? 자, 넓적하다 있죠?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예, 겹받침인데 뒤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그래서 저 앞에 거가 맞습니까? 뒤에 거 맞습니까? 넓적하다 뒤에 걸로 리을 비비인데 뒤에 걸로 소리 나네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어서 앞에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답안을 볼까요? 답안 보시면 자, 1번 널찍하다 이런 식으로 겹받침인데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거기에 따라서 1번에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것 발음대로 널찍하다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것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2번 예, 어원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어원에서 멀어진 것 이런 것들을 원형 밝혀 적지 않죠. 그러니까 넙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본뜻에서 좀 본뜻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넙치 그 뒤에 것이 맞습니다.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 자, 이번에는 22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22항 32페이지죠. 용언 플러스 피사동 전미사
강세전미사 이런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용언이 될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 2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피사동전미사 뭐가 있습니까? 이희리기, 우구추, 뭐 으키, 뭐 에, 뭐 이키,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희리기, 우구추가 좀 많이 익숙하시죠? 예, 이 중에 이희리기까지만 피동전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희리기, 우구추는 다 사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리기, 우구추가 또 우구추 같은 경우가 피동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리기, 우구추 요거는 다 피사동 전미사긴 한데 이희리기까지만 피동으로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강세전미사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강세전미사는 치, 뭐 받치다, 치, 그 다음에 뜨리, 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강세전미사인데 이런 것이 결합해도 역시 그 앞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뜨리가 맞을까요? 틀이가 맞을까요? 흩뜨리다가 맞습니까? 흩틀이다가 맞습니까? 즉 쌍디귿이 맞습니까? 티읕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뜨리가 붙을 수 있는 곳에는 다 틀이가 붙을 수 있어요. 쌍디귿이 붙을 수 있는 곳에는 다 티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완전 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뜨리, 틀이 둘 다 결합 가능하고 둘 다 맞다는 것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참고인데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다 대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다와 대다 둘 다 완전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다 대다가 붙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여간 뭐 반복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거리다, 대다 이런 거는. 자, 뜨리, 틀이 이런 것은 강세 전미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강세를 더 강한 뜻을 더해주는 겁니다. 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다시 그 책을 보면서 제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기리, 이희, 우구, 구, 우추 우리가 저 외운 거하고 좀 순서가 다르네요. 어쨌든 뭐 요거 항목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희리기, 우구추로 그냥 여러분 아시는 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으키, 이키, 에 이런 것들 다 피사동 전미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붙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맡기다, 맡기로 적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서 맡기다 이런 식으로 맛도 티읕 받침으로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옮기다 역시 뒤에 걸로 소리 나지만 둘 다 적어줍니다. 뒤에 걸로 소리 나면서 둘 다 적어줍니다. 옮기다 이렇게 리을 미음 웃기다, 쫓기다, 뚫리다, 울리다, 낚이다, 쌓이다, 할치다. 할치다 같은 경우에는 티읕이 뒤로 넘어가가지고 구개음화가 일어나가지고 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할치다 그렇게 발음되고요. 굳히다 이것도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가지고 티읕이 되는데 뒤에 이를 만나면서 구개음화 되어서 굳히다가 되는 거죠. 굽히다, 넓히다 하여가 등등 쭉 이렇게 보시면 다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사동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게 1번의 내용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볼까요? 해설 보시면 도두다, 돛구다. 자, 도두다가 사기를 도두다가 맞습니까? 사기를 돛구다가 맞습니까? 퀴즈를 낼게요.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사기를 도두다가 맞아요. 우가 맞습니다. 우. 그 다음에 땅을 도두다가 맞습니까? 땅을 돛구다가 맞습니까? 이것도 땅을 도두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돛구다는 언제 사용할까요? 돛구다는 요 제가 안경 쓰고 있죠?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만 완전 특수 용어입니다. 특수 전문 용어예요. 안경의 도수를 높일 때만 돛구다라는 걸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뭐 땅이나 이런 걸 높이는 거, 사기를 높이는 거 이런 거 다 돛우다입니다. 우다. 그러니까 우를 사용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돛구다, 땅을 돛구다 이런 거는 다 틀린 표현입니다. 안경의 도수만 높일 때 사용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용어니까 돛구다를 사용하는 거는 거의 뭐 안경 만드시는 분 빼놓고는 거의 물론 이제 안경 쓰는 사람도 가끔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도두다, 돛구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높게 하다라는 뜻으로는 돛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는 도두다를 쓰는 게 통례다. 도두다를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 늘리다, 느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늘구다는 비표준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구다,
땅을 늘구다, 뭐 늘리다가 아니라 늘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늘구다, 예, 그거는 아예 틀린 표현이고요. 하여간 돋구다와 도두다, 예, 도두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뜻이고 돋구다는 안경 도수만 높일 때 사용한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볼까요? 참고 보시면 썩히다와 썩이다가 있네요. 예, 요게 썩다의 사동형인데 그 용법이 다른 거 아셨어요? 자, 속을 썩히는 겁니까? 썩이는 겁니까? 즉, 그 히를 씁니까? 이를 씁니까? 예, 그거 속을 썩이다. 이를 사용하는 거 모르셨죠? 예, 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와 이는 용법이 다른데요. 썩히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물에 쓰이고 썩이다는 사람 신체의 일부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썩이는 것은 속의 장기를 썩이는 거예요. 예, 뭐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망하는 막 등에 칼을 꽂거나 배신을 하는 막 이런 행위를 하면 그러면 이제 속을 썩이죠. 속을 썩이는데 그 속이라는 것은 장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즉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속을 썩이다 이로 써야 맞는 것입니다. 썩히다 그때 썩히다라고 쓰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뭐 채소를 썩힌다든지 음식을 썩힌다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썩히로 히읗으로 써주는 것이 그거는 맞겠군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돌이다 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히리기 우구추 이런 그 피사룡 전미사가 결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본뜻에서 멀어진 것, 어근이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련에다 있죠. 도련에다가 돌다에서 왔다는 것.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아마 거의 뭐 인식을 못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돌이다로 적는 게 아니라 돌이다로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들이다. 이것도 들다에서 왔대요. 처음 하셨죠? 고치다. 이게 뭐 원형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치다. 이것도 뭐 디귿 받침입니까? 이건 뭐 잘 모르겠고 붙이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마찬가지로 이게 원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거나 아니면 본뜻에서 멀어졌거나 그 어근이 그 어원에서 다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 이히리기 이런 게 붙었지만 피사룡 전미사가 붙었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치뜨리 트리 이거 모두 다 강세 전미사입니다. 강한 뜻을 더해주는 그런 전미사가 결합했을 때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받치다, 받치다 그 받치다는 그 디귿 받침은 그 세게 아주 무거운 걸 받는 거고요. 무거운 걸 아주 센 힘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받치다 요 티읕 받침은 그 거르는 거 있죠? 거르는 거 세게 거르는 거예요. 아주 자른 것을 아주 세게 잘 거르는 것. 그게 받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티읕이 뜻이 다르다는 것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부딪히다, 뻗치다, 엎치다, 부딪뜨리다, 부딪뜨리다 이런 식으로 쏟뜨리다, 쏟뜨리다 뜨리, 트리 둘 다 맞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젖뜨리다, 젖뜨리다, 찌뜨리다, 찌뜨리다 그다음에 흩뜨리다, 흩뜨리다 뜨리, 트리 둘 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치나 뜨리, 트리 이런 거 강세의 뜻을 더해주는 전미사인데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는 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뜻이고 그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설 보겠습니다. 자, 부딪다, 힘있게 마주닿다 또는 그리되게 하다. 그 다음에 부딪히다가 있고 부딪히다가 있고 부딪히이다가 있네요. 자, 부딪히다, 치가 붙는 거 있죠? 치가 붙는 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요게 둘 다 자동차라고 칩시다. 자동차로 치면 자, 얘가 뒤에 있는 애가 세게 꽝 했어요. 세게 꽝 부딪은 거죠. 부딪은 거 지읒 받침 부딪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부딪은 게 아니라 세게 부딪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치가 붙습니다. 강세 전미사 치. 얘는 치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당했잖아요. 부딪음을 당했죠.
예, 당했으면 뭐가 붙는 겁니까? 부짓 히가 붙는 거예요. 그거는 히. 치와 히 차이 아시겠죠? 예, 치는 행동을 세게 하는 것이고 히는 그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 예, 그래서 부딪 히가 되고 자, 그다음에 얘가 세게 부딪음을 당했어요. 세게 부딪음을 당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딪히이다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이다. 예, 그냥 부딪음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부딪음을 당했으면 부딪히다고요. 세게 부딪음을 당했으면 부딪치 예, 여기까지는 강세. 그 다음에 피동 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딪히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장난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하여간 이게 참 우리가 지금 한국어 뭐 배우고 있는 겁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예, 이런 차이가 다 하나하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언어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딪다와 부딪히다, 치가 붙는 것, 그 다음에 부딪히다, 히가 붙는 것, 부딪히다, 치이가 붙는 것, 다 무슨 뜻인지 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붙임을 보겠습니다. 업과 읍과 부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이거는 피사롱 전미사가 아니군요. 예, 그 다음에 그 강세 전미사도 아니고, 그래서 미덥, 그러니까 이게 좀 강세 전미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강세 전미사입니다. 그런데 업, 읍, 부 이런 것들 강세 전미사인데 이런 것들이 붙으면 예, 원형을 밝게 적지 않습니다. 치나 뜰이 트리가 붙었을 때만 원형 밝게 적지 업, 읍, 부가 붙으면 원형을 밝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었다. 믿었다가 믿음직스럽다는 겁니까?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까? 예, 이거 뜻밖의 믿음직스럽다는 매우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업, 읍는 다 강세 전미사인데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이게 봤을 때는 원형을 밝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었다가 되는 겁니다. 우습다, 예, 웃다가 더 강조된 것, 예, 더 강하게 웃는 것 우습다. 그다음에 미쁘다, 이것도 믿다의 디귿 받침 있죠? 예, 신뢰하는 것, 예, 믿다에 부가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강하게 믿다는 뜻이에요. 강하게 강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이것도 믿었다고 비슷한 뜻으로서 믿었다는 만약 없다가 붙은 것 같이 생각되시죠? 그런데 믿었다는 강세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업이 강세전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고 믿보다도 역시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믿다에 부가 붙어서 믿음직스럽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었다나 믿보다나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업, 읍가 붙으면 원형을 밝게 적지 않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얽히다 있죠? 얽히다 보면은 이제 리을 기억이네요. 예, 리을 기억. 히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얽힘을 당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피동전미사 히가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로 적어줘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얽히고 설키다 있죠? 얽히고 설키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얽히고 설키다를 보면 예, 요거 얽히다 그냥 나왔었죠? 예,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동사 히가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는데 설키다 있죠? 섞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섞다? 예, 요거 리을 기억에 섞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뜻에서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기 때문에 설키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 뜻밖이죠. 그래서 앞에 거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런데 뒤에 거는 원형에서 본뜻에서 멀어졌다. 예, 어원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얽히고 설키다. 앞에 거는 원형을 밝혀 적고 뒤에 거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는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답안 볼까요? 문제. 답안 보시면 사과의 상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었다. 이거 돌다에서 왔다는 것 아마 모르셨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칼로 도려내었다. 뒤에 게 맞고요. 자, 그럼 2번 보시면 차가 가로수에 3개 부딪혔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
세게 부딪힌 거죠. 부딪힌 것. 이거는 치가 붙죠. 치가. 그래서 치가 붙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부딪혔다. 앞에 걸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발음대로 적어주는 부딪히다가 아니라 부딪혔다가 아니라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붙임 보시겠습니다. 미덥다 있죠. up, up 같은 경우에는 비록 강세전미사긴 하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었다 이런 식으로 믿음직스럽다 뒤에 걸로 적어주는 것입니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